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커말이라고 돼 있죠. 요즘 애들도 컴퓨터 활용 능력 해가지고 거기서 또 엑셀하고 뭐 이런 건 빼고 뭐 파워포인트만 넣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옛날부터 드렸고, 엑셀을 좀 배워라 차라리. 근데 애들이 많이 안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상한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앞으로 유망하다 그러면 글로 개떼같이 몰려가. 진짜 개떼같이. 옛날에 우리나라 1990년도 축구할 때요, 월드컵 들어가는 것도 16강이 목표였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16강 안에만 들어가 보자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4강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희동구 형님, 히딩크 아저씨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나라 축구는 개떼 축구였어요. 공 있으면 절로 우르르, 공 있으면 절로 우르르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좀 개그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가 개그같이 보이냐면, 지금도 커말 배우고 있는 애들, 나는 이거랑 그 다음에 예전에 코딩 한참 유행할 때 그 코딩 배운다고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코딩 실력이 지금 2, 3년 차까지 올라간 애들이 있어. 걔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를 못하는데 코딩만 배워. 코딩만. 이 코딩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지금 배우고 있는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그냥 허공에다 삽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수학 공부, 물리 공부, 뭐 아무 공부도 잘 안 해. 뭐 대체로 예체능 하는 애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입시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 예체능 같은 경우는 실기 10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찾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제 뭐 어떤 애는 자기가 음악을 하겠다고, 내가 미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음악을 하겠다고 꼴값이랑 꼴값은 다 싸면서 노래만 쳐 부르고 앉아서 공부 한자도 안 해. 걔가 그걸로,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거 좋아. 그래서 가수가 돼? 가수가 돼요? 이런 애들이 또 은근히 소심해. 저보고도 뭐 어떤 애는 자기는 유튜버가 될 거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야, 너는 소심해서 안 된다고. 저 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소심한데? 저 안 소심하거든요. 너 소심한데? 저 안 소심하거든요. 너 소심한데? 요거 한 6번 했어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한 말이, 선생님하고 얘기 안 할래요. 이러고 나가버렸어. 소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달리는 악플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노래를 뭐 부르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이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발표를 해야 돼요. 남들의 진짜 독설과 같은 평가들을 많이 받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컨텐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이 하려는 방향대로 가는데, 이게 뭐 아니면 도잖아. 자칫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소수만 비난하고 대다수는 또 이걸 창작물로 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전체 인원이 아니잖아. 근데 뭐 어떤 애는 노래 부르는데 옆에서 뭐 노래도 못 부르는데 뭐하러 불러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 그런 애들은 창작이 힘들어. 뭐 그렇다고 작곡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작곡 같은 거 해도 이런 애도 있어요. 그림 자기는 나중에 미대 갈 거라고 그림 그리는데, 내가 야 그림 좀 보여줘 그러면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몇 번을 요구했는데 안 보여줘요. 창피해서 못 보여준대요. 그럼 뭐하러 그려?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막 뭐 AI가 발달하니까 옛날에 한동안은 글씨를 왜 쓰냐 그랬는데, AI가 발달해도요, 남들이 글씨 쓴 거를 더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냥 컴퓨터가 막 찍어낸 게 아니라 직접 쓴 손글씨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이제는 요즘에는 그 캘리그래피, 그 손글씨도 막 컴퓨터가 따라하긴 하는데, 만약에 좀 더 유명한 사람이 쓴 손글씨,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인, 이런 것도 친필 사인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한테 써준 메시지 이런 것들. 근데 그때도 요즘 애들이 그렇게 글 쓰는 개발세발로 쓸 거냐는 거지. 그리고 남들한테도 못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멍청한 거예요. 남들한테 못 보여줄 거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되게 슬프고 되게 흉악하고 되게 쓸모없고 파렴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쓸 때 또는 창작할 때, 그걸 만들어낼 때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 글씨 쓰는데 무슨 시간, 이 새끼들은 경제교육을 똥구녕으로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모르는. 연필은 누가 사? 야, 종이는 누가 사, 이 새끼야. 저희 패드에다 쓰는데, 그러니까 패드 누가 사줬냐고. 패드 전기세 안 들어? 전기요금 안 들어? 네가 안 내면 그냥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이런 빠가사리 새끼들은 경제교육을 좀 시켜야 돼. 참교육을. 진짜 나가서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게 시켜보면 이딴 얘기 안 나옵니다. 부모님이 아동학대를 각오하고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 먹게 살게 하면 이딴 얘기가 안 나와. 이 새끼들이. 왜냐면 돈을 안 벌리거든. 쳐 굶어야 되거든. 글씨 그놈의 글씨. 애들 글씨 못 쓰는 원래 악필이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 그거는 어디 가셔야 되냐면 정형외과를 간 다음에 손을 교체해달라고 그러세요. 잘라버려 이 새끼들. 다 개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파지법부터 잘못되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연필 잡는 게 이렇게 잡는 애들 있어.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욕이야 욕?
뭐 먹어? 뭐 이거예요? 아주 연병들을 떨고 손에 온갖 힘을 다 줘 막 어떤 애는. 아니면 연필이 막 여기까지 나와 있어 막 이렇게. 그리고 꼴에 또 볼펜 써. 와 진짜 연필 깎아서 씌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글씨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글씨를 못 쓴다는 건요. 이제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면서 서술형 평가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따구로 글씨를 쓰는데 그걸 알아보겠냐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물리학 문제를 이제 필기를 해서 수식화해가지고 풀어주잖아요. 얘가 식을 써갖고 왔어. 내가 딱 보고 지워 그래요. 못 알아보겠어 나는. 이게 쐐기 문자 같아. 쐐기 문자. 진짜 뭐 각골 문자도 아니고 그냥 쐐기 문자. 뭐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돼 있어. 글자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따구로 배워갖고 오면 이게 글씨라는 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림을 그려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영상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 글씨를 쓴다는 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가 구렛나루 겁나 땡기는 것처럼 남한테 보여주려고 앞머리 겁나 만지는 것처럼 여자애들이 눈썹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구렛나루 겁나 땡기고 와도 겁나 개못생겨서. 근데 글씨는 노력하면 바뀐다고. 노력하면 절대 바뀌어요. 그거 옆에서 진짜 빠따 하나 들고 얘 신체 포기각서나 생명 포기각서 써주시면 이거 또 웃자고 했는데 여기 또 죽자고 달려드는 단어에만 집착하는 지능 딸리는 놈들이 있어요. 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진짜 그런 각오로 하면요, 예, 필기 정말 좋아집니다. 대신에 이걸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피할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 무서워야 돼요. 절대 글씨 이쁘게 써요 이런 애들. 나중에 그러다 보면 이뻐져요. 요튼튼 이네님께서 초등학교 아들내미 글씨 점점 암호 수준으로 날아가길래 초등 동요 필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채점할 때 글씨 엉망이면 불러다가 다시 쓰게 시켜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날려 썼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를 직접 깨달아야 고치겠더라고요. 이거 맞는 자세예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쓰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때 엄마의 위계가 우리 아들 힘들었어. 그래. 그랬구나. 이런 상태면 이미 글렀어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습이 목표야. 그럼 힘든 걸 견뎌야 되는데 힘든 걸 견딜 때 대화로 못 견뎌 어린아이들은. 왜냐면 대화가 안 돼요. 어머니들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걔 수준으로 대화를 못해. 걔는요 욕구가 더 우선이에요. 지 힘든 게 더 우선이야. 지금 하기 싫은 게 더 우선이야.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트렌드라니까? 그 아동 청소년 심리 그쪽도 트렌드래요. 그게 말 좀 들어. 실전에서 사용이 안 돼. 그냥 해가 훨씬 더 나아요. 지원님께서 요즘 남학생들 악필 너무 많아요. 초등 여자애들도 악필 증가 중. 얘는 원래 악필이다. 그럼 옛날에는 원래 악필이 없었나요? 다 두들겨 맞고 다 지우고 다시 쓰면서 고쳐진 거지. 요즘 진짜 50% 이상 악필입니다. 근데 이유애인이라는 사람이 악필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이 더 많고요. 근데 악필이랑 지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머리 좋은 학생들은 악필에도 성적이 좋은 애들도 있어요. 반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예외는 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지능의 문제야. 걔네들도 나중에 수행평가에서 진짜 전문 용어로 조진다 그러죠. 아주 글씨 개판을 써가 다 조져갖고 와요. 그 고등부 가면은 이 글씨체가 문제가 아니라 암기를 안 해서 보통은 나오는 거니까 쓰는 거 싫어해서 더 난리가 나는 거죠. MAND님께서 내년에 중학교 가기 전까지 글씨체 바로잡고 보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펜 잡는 것부터가 이상하니 글씨가 바르게 써줄 수가 없죠. 펜부터 바로잡아라. 잔소리해도 잔소리하지 말고 손에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으세요. 난 이게 더 편한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가 편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 빠가살이야. 너 누워있으면 개 편해. 근데 계속 누워있으면 너 허리 나가. 디스크 나가. 너 계속 누워있으면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멍청아. 편한 거랑 뭔 상관 있어. 네 편한 대로 하고 싶으면은 네가 나가서 일해가지고 네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아 이 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런 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세요. 편한 게 좋은 거라는 증거가 어딨냐고. 이게 더 편한데 이러고 있으니 화딱지 납니다. 오늘 잔소리 좀 더 해야겠네요. 겁나 쳐맞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조카들 같아서 겁나 쳐맞았어 옛날.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야 배설이야 이게 입이야 주둥아리야 아주 막 이러면서 혼났어 뒤지게. YEO님께서 어머나 우리 집에 글씨 개판을 쓰는 개 3마리 18cm 생키가 있어요. 아우 빡쳐서 눈썹을 확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 배경음악처럼 틀어놔야겠네요. 어머니들 이게 자꾸 아동학대 방송이 돼.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제이님께서
요즘 애들 글씨 진짜 셜록 홈즈 돋보기 들고 관찰하는 수준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남녀 차별 아니고 특히 남자애들 글씨 진짜 심각함. 고학년으로 나이 처먹었다는 핑계로 바꿀 생각도 없으심.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안 잡아놓으면 나이 처먹고 안 바뀌는 이유가 걔는 그렇게밖에 살 줄 몰라서 그래요. 아우 나중에 걔가 아저씨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우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밖에 살 줄 몰라 저 새끼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씨체라는 거를 어렸을 때 잘 잡아주셔야 돼요. 진짜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하선. 지금은 쓰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요. AI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쓰고 이쁘게 써진 글자부터 먼저 봅니다. 이제 논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교학점제 논술평가가 확정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글씨가 이쁘게 잘 써진 것부터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검토를 하니까요. 애들 보세요. 뭐 얼굴에다 그렇게 막 분칠하고 앞머리 땡기고 뭐 어떤 애들은 뭐 비비크림 남자애들인데 비비크림 바르고 다니는 애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 이쁘면 이쁘게 잘 꾸며놓으면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 남한테 보여줄 그 글씨를 그따구로 한다고요? 야 이제 너 나갈 때 머리 감지 말고 세수하지 말고 나가 이 새끼들아. 글씨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내가 쓴 글씨를 보는 나도 남입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